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대장 상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드시 지켜줘야만 했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방어를 해줬고요. 이런 방어를 해준 것은 메인들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메인들이 오늘도 35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어느덧 1조 2천억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순매수 흐름이 쌓여져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방송에서 반드시 음봉이 나오면 안 되고 방어를 해줘야 된다. 음봉이 뜨면 안 되는 구간이고 뜰 수가 없는 구간이다.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그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매수를 시작하느냐?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바로 매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제가 일단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딱 봐도 어때요? 개미들 물량 빼앗고 흔들고 저렴하게 물량을 다시 모아가는 구간이거든요. 맞죠?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외인들이잖아요. 외인들이 지금 1조 2천억을 모았어요. 외인들이 1조 2천억을 떨어지는 순간에도 계속 모아간다. 정확히는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모은 거거든요. 얼마를 모았다고 말씀드렸죠? 1조 2천억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겠어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강의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를 겁니다. 야, 그 상담이라고 온 사람이 정확하게 맞구나 라고요. 제가 괜히 호들갑을 떨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만 누를게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안에서 1조 2천억을 모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 원전주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머리가 띵하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죠. 대다수가 알고 있는 원전에 대한 호재를 바탕으로 외인들이 그걸 보고 들어왔을까요? 그걸 보고? 외인들이 바라보는 건 더 이상 AI로 인해서 원전주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다가 아니에요. 자, 좋아요 누르셨죠? 들어갑니다. 성장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실적이에요. 근데 외인들이 볼 때나 제가 볼 때나 판단하기에 원전주 실적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나요?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참 오랫동안 방송을 좀 해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 2만원도 안 할 때 12,000원, 13,000원 이럴 때 야, 참 오래되다 그죠? 아무도 인공지능과 연결짓지 않을 때 원전을 인공지능과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뻔한 얘기한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뭐 그랬었는데 결국 아니 뭐 15,000원, 14,000원 하던 주가가 13만원까지 올랐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갈 걸 알았던 이유는 성장세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성장세. 외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원전의 성장세를 보고 담았다?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까지 할게요. 귀엽습니다. 성장세는 당연한 거고 이미 이걸 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왔고 이제 뭐가 지켜야 돼요? 숫자가 지켜야 돼요. 실적이 지켜야 돼요. 실적. 성장세가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거고 성장세에 대한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부턴 실적 한번 까보자 라고 하는 구간에 들어가니까 주가가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온 거야. 근데 그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두 가지겠죠. 야, 원전주 실적 까보니까 별거 없는데 앞으로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주가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날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소통방에도 한번 올려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거 좀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뉴욕 주지사가 환경이나 전기요금 상승 등 여러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서 1년간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중단하고 신규 프로젝트 미화관을 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트황님께서 이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뉴욕의 주지사가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중단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미허가를 결정한 행정명령을 서명한 배경이 뭐예요? 데이터 센터 어차피 지어봤자 전기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하면은 전기 요금이 오를 건데 이거 왜 자꾸 데이터 센터 짓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완전 미친 새끼죠. 자, 어쨌든 뭐 들어가자면은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또 들어왔어요. 뻔한 이야기였고 너무 뻔하고 뻔했죠. 전력 쇼티지라는 게. 제가 여기서 제안해 드린 거는 전력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요, 이제 이거는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냥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된 거예요. 아니 뉴욕 주지사가 말했잖아요. 환경 문제가 됐든 뭐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전력 부족해서 전기요금 계속 올라가니까 데이터 센터 그만 지어라. 데이터 센터 그렇게 지어가지고 전력 요금이 올라가면은 이거 누가 다 감당할 거냐. 그만큼 전력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 뉴욕 주지사님께서 홍보를 해준 겁니다. 박수 치고 싶어요. 응? 그런 거예요. 물론 뭐 데이터 센터 짓지 말라고 하는 이런 미친 발언에 대해서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기업들이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투자하겠다는데 뭐 전력 요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 아무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이 주가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실적 숫자 싸움이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앞으로 실적이 좋으려면 전력 쇼티지 현상이 지속돼야 되고 폭발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른 건 전초전이다. 성장주 관점으로 올랐을 뿐이고 이제부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실적 싸움인 거예요. 2026년 하반기 나올 게 없을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추세를 잘 봐야 돼요. 노란색 추세선 보이시죠? 뭐 속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이 안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흘러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 노란색 추세선을 다시 돌파하는 게 시작이 돼야 되고 위에 있는 상단 추세선 보이시죠? 이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무작정 평단가 낮추려고 굳이 여기서 담을 필요 없어요. 왜? 여기서 굳이 담아버리면은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담았더니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았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추세가 열린 길이 아니에요.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는 와중에 약간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올라갈 주식이면은 적어도 옆으로 가주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때 방향성 나왔구나. 우리가 이 주식을 더 봐도 되겠구나. 이 주식을 우리가 더 담아도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다른 종목이면은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차피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빠지거든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5년 10년 기다려도 안 오르는 주식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상폐당하는 주식들이 있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원전 재료 끝났어요? 안 끝났죠.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이 원전의 기자재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있어요? 없죠. 가스터빈, 스팀터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거 못 사서 안달인데 그럼 앞으로 이 원전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펼칠 수 있는 이 매출의 성장세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하라면은 외인들이 지금 이걸 담을 필요가 없죠. 뭐하러 담아요? 떨어지는 주식. 떨어질 때 담는다라는 건 이 주식이 저렴하다라는 것이고 이 주식이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은 성장주 뒤에 성장하는 사이클 뒤에 곧바로 실적 사이클이 터질 것에 대한 베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끝났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주식을 앞으로 어떻게 저렴한 구간에서 최대한 우리가 매수하고 바로 오르는 구간에서 공략에 들어갈까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뭐 수급 동향 보면은 뭐 골드만삭스도 있고 골드만삭스는 매수하고 JP는 뭐 15원 매도하고 막 이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타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단타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주식을 뭐 어느 증권사가 뭐 들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가장 많이 물량을 들고 있는 증권사만 보면 돼요. 골드만이거든. 골드만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지금 400만 주 들고 있어요. JP가 300만 주고 모건스탠리가 190만 주고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금 총출동을 해 있죠. 얘네가 지금 주포예요. 얘네가 움직이면 누가 따라와요? 신투가 따라오고 한투가 따라와요. 한투 따라오잖아. 신투 이제 좀 있으면 따라올 것 같아. 그죠? 얘네 신투는 그냥 항상 단타예요. 그날 사고 그날 팔아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신투 이거를 얘 매매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못 따라가. 얘는 어떻게 따라가? 얘네 지금 매수하고 매도하는 양 보여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새끼가 있는데 못 따라갑니다.
요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골드만삭스, JP모간, 모건스탠리 이거를 따라가셔야 여러분께서 매매를 그나마 좀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흐름은 뭐예요? 골드만이나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이 외인들 요 수급을 따라가야 돼요. 얘네들 따라가면 돼. 얘네들이 지금 모아가잖아요. 그죠? 얘네도 그럼 모아가는데 우리도 좀 모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와우. 아닙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요쯤 되면은 막 돈 빼라. 쌍남아 지금 막 시장 막 개판 5분 전이 돼. 막 떨어져서 속상한데 우리 힘내보자란 의미로 돈 빼라 외쳐 볼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저렴한 거 맞아요. 맞는데 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안 나왔어요. 개미들 털고 가는 구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주식이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갈 거다. 지금부터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 때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지. 뭐 매수해 놓으면 알아서 올라가겠지. 뭐 그런 데서 물타기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향성, 이 노란색 추세선 위로 올라오고 그 뒤에 또 기존의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와주고 나서 그때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에서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뭐하러 조급하게 들어가요? 아니 뭐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죠. 그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매수하셨을 수도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잘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각해야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일단 추세 바뀌는 거 봅시다. 일단 추세 바뀌는 거 봐야 되고, 여기 이 자리에서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뜨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물타기나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안 나왔어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는 줬는데 이게 내일장 양봉으로 들어가면서 야, 이거 내일장 이렇게 되면 좀 기가 막히긴 하겠다. 요런 흐름이 나와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또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외국계 증권사 JP모간,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함께 동반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외인들이 역시나 순매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장중에 드릴 거니까 구독하시고요. 구독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두산 에너라고 종목명을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장중에 일어나는 주가의 급등과 급락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그 브리핑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번호 저장까지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혹 다른 전화번호로 막 전화 와가지고 VIP로 가입해라,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지금 481선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줬는데 2,600억의 거래 대금이면 그렇게 작은 거래 대금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600억이라고 하는 이 거래 대금이 아직도 여기서 터진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호재가 터지면 이 주가 올라갈 때 거래 대금 조 단위가 터지겠죠? 조 단위 터지겠죠? 조 단위가 터지면 이 최고가였던 139,200원 이거 못 뚫어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걸 못 뚫어내겠어요? 뚫어낼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수페타시스가 아주 좋은 교훈을 보여줍니다. 얘도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쉽니다. 어느 순간은 야 이거 끝났나 보다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갔죠. 더 갔죠. 와 진짜 차트 미쳤다. 그죠? 이런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막 이런 주식들은 그냥 보내주질 않아요. 나락을 보내기도 하고 올릴 것처럼 하고 뺐다가 이렇게 털고 갑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수페타시스도 이때 당시에는 하락 추세에 있었잖아요. 그죠? 고점, 저점. 근데 우리가 이 하락하는 추세 안에서는 얘가 언제 올라갈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추세가 바뀌었는데? 바뀌었네. 추세 근데 왜 바뀌었지? 이거 추세를 바꿔준 재료는 뭐였어? 수급은 뭐였어? 그럼 앞으로 이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은 뭐가 남아있어? 추세가 바뀌었으면 앞으로 모멘텀이 있으면 이 상승 추세 전환에 의해서 올라갈 텐데 이런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중이 떠중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뭐 원전주니까 뭐 걸고 가지 않겠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가면서 그냥 뭐 일단 물 타라 뭐 봐라 뭐 이러는데 그게 먹히겠냐고요. 이 주가 우리가 여기에서 원전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무작정 담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추세 이탈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양봉이 나와줘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내일장 뭘 봐야 돼요? 내일장은 주가가 양봉을 그려주면서 지금 이 노란색 추세 안으로 들어와 주는지 봐야 돼요. 이거 먼저 봐야 돼요. 이거 안 나와주면은 분석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내일장 음봉이 뜬다. 내일장 잘 들으세요. 내일장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 노란색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또 저점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이 저점 이탈이 나올 때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극도의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이 추세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관점이 아니고 떨어지고 나면은 그 떨어지고 나서 그 떨어지는 흐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추세가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 안에서 수급과 분석하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돼요. 그때는 아시겠죠?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 내일도 제가 분석해 드릴 거니까 찾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 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